뒤에 QR 코드 찍으셔서 질문 남기시면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아, 마이크.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이거 위에서. 저희 준비됐습니다. 마이크. 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4월 수요단 편극장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영화들을 좀 엮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문혜준 감독님만 참석해 주셔서 아마 GV가 좀 단촐하게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귀성길이라는 작품은 사실 작은 사이즈의 화면으로 봤을 때 이 영화의 재미를 좀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좀 큰 사이즈로 보셔야 이 와이드한 어쨌든 영화의 그런 맛들을 아마 좀 충분히 오늘 감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는지 여러분들 감상평도 좋고 그리고 영화에 대한 궁금증도 좀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으로 이제 오시면 됩니다. 네. 좀 질문들 주시는데 또 제가 또 준비한 또 질문이 또 있으니까요. 그것들 몇 개 좀 질문을 드리고 들어온 질문들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 보니까 수상과 그 영화제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서울국제 음식영화제 맛있는 단편 제작 지원 작으로 이 작품이 좀 지원을 받고 제작된 것 같은데요. 뭐 그 전에 혹시 시나리오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좀 그 지원에 맞춰가지고 시나리오를 쓰신 건지 어떻게 이 작품을 또 시작하게 되신 건지 좀 두루두루 궁금합니다. 이 귀성길이란 시나리오는 제가 집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제가 한예종대학원 입시장에서 즉흥적으로 썼던 시나리오고요. 그때는 조금 많이 엉성했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라는 거를 써놓고는 조금 뭔가 이 글이 되게 오래 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예종대학원은 떨어졌고요. 사실 그래서 베이커리 이렇게 이 종이가 제 스태프들이 엄청 말렸는데 제가 이렇게 막 종이에 이렇게 썼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어디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못했고 계속 고치다가 이제 음식영화제에서 제작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의 부대다 싶어서 일단 베이커리. 네, 그래서 제작 지원을 받아서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제목에서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가 조금은 유추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시나리오가 감독님 개인적 경험도 있는지도 궁금했었고 아마 집 떠나서 어쨌든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귀성길이라는 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고 집에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어쨌든 그게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뭔가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긴 한데 조금 달랐던 게 제가 당시에 첫 영화로 영화제를 되게 좋은 영화제를 가게 됐는데 근데 그 영화가 제가 지금 봐도 굉장히 미흡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뭔가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영화제 연명 서명을 봤는데 제가 제 이름에 문혜준하고 학생, 감독, 기타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감독이라고 못 누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어떤 좀 슬럼프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게 내가 어떤 도전을 하면은 그 실패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뭔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실패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위로하는데 어디 가서 또 엄마한테 나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가장 무서워서 또 근데 막 붙었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어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쓰게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어쨌든 사실 영화 만드는 과정이 사실 실패의 과정이고 간혹 만들어진다면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광이자 그 집안의 영광일 수도 있고 참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사실 또 일희일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특히나 집에서 이렇게 또 기대치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아마 감독님이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상도 받고 그랬으니까 좀 한 2년 면제권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어떠셨는지. 제가 저거를 찍고 나서 또 그 진짜 전 영화도 다행히 뭔가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고 하면서는 뭔가 난 영화니까 이런 마음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누군가가 뭐 감독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막 이렇게 아닙니다 이러지는 않게 되었던. 그리고 부모님은 다행히 제가 영화라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상영할 때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들 들어온 것들 중에서 제가 한번 제가 좀 궁금했던 질문들 중에 또 하나가 있네요. 2.35대 1 사이즈는 영주랑 희지의 첫 대면에서 서로 끝과 끝 최대한 멀리 보이게 하기 원해 택하신 건가요? 왜 거기서 희지는 울고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촬영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 작품은 어쨌든 이 첫 씬 그리고 그 극중의 캐릭터들이 만나는 그 씬들이 되게 멀리 있다가 점점 가까워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 비정규직과 견습생이라는 이 긴 거리만큼이나 그래서 촬영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촬영 감독님하고도 이 화면에 대한 화면비와 그리고 이제 캐릭터의 이제 위치들 되게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찍은 모든 영화가 2.35대 1, 2.39대 1 이런 비율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선호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 프레임 안에 사람을 뒀을 때에 느껴지는 그 거리감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귀성길이라는 작품은 특히 완벽한 두 타인이 정말 다른 목적을 가진 타인이 어떻게 공유하게 되는 것들로 만나고 완전 지나쳐서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전체적인 뭔가 동선을 시나리오를 쓰면서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넓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로케이션 자체도 정말 그냥 뭐 색이 있어도 없어도 되는데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에 다른 불필요한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주가 되게 사실 수동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영주가 계속 앞으로 뭔가 밀고 나가는 것 그런 동선들이 저는 조금 그 영주가 그래도 불안정한 미래에서 발버둥 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화면비를 이제 2.35대 1로 채택을 했고요. 그 희지는 제가 이제 쫓겨난 견습생이라는 설정을 줬었는데 그 쿠키를 태워서 쫓겨났다라는 설정이어서 이제 뭐 유니폼도 너 유니폼 주고 가래라는 게 이제 너 이제 완전 오지 말라 하면서 내가 그 꿈꿔왔던 미래의 그런 유니폼을 주게 되고 내 실패물만 받게 되는 그렇게 쫓겨나는 그런 설정을 넣는데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작품을 어쨌든 뭐 큰 화면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여러 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의 이 견습생과 비정규직이라는 거에 이제 이 스토리에 좀 따라갔다면 두 번째는 화면에 좀 따라갔던 그 프레임을 따라갔던 것 같고 세 번째는 대사를 많이 또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대사가 주옥 같은 대사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이 정말 낯선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툭 던지는 대사인데 저기요 근데 저를 어떻게 믿으세요? 하고 맛있던데 쿠키 이 되게 짧게 어쨌든 가면서 이들 사이가 이제 어쨌든 서로 의지하게 되는 사이로 가게 되는데 요 맛있던데요 쿠키는 어떤 아직 대사 질문이 좀 몇 개 있긴 합니다. 네네네. 그거는 그 어떤 믿음에 대한 뭔가를 주기 위해서 쿠키라는 말을 쓰는 건지. 사실 저는 영주가 되게 좀 로봇 같은 사람인데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하는 사람이어서 영주한테 그게 타든 말든 내 목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희지가 나는 그 쿠키가 맛있었다 라는 진짜 진심으로 그냥 뱉은 말이었다면 희지는 인정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견습생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하나로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사 중에 저도 서른이 되고 싶어요. 안정적이잖아요. 라는 거 대사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29을 앞둔 친구들한테는 이 서른이라는 그 나이가 어떻게 보면 가보지 못한 나이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지만 그 불안정하잖아요. 비정규직으로서. 근데 이제 그런 대사를 하는 모습인데 이제 편치만은 않은 그런 또 인상이 화면에 연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대사는 감독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대사인가요? 아니면 저는 제가 막 GV 때 자주 들었던 질문이긴 한데 제가 20대 중반에 이 영화를 그 대사를 썼고 31살 제가 32살이니까 좀 30대 이걸 보고 있으면 되게 웃기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이. 근데 당시에는 되게 그러니까 제가 희지한테 투영했던 제 모습은 모든 걸 계속 변명하려고 하고 계속 사과를 하고 이런다면 영주는 정말 모든 걸 그냥 괜찮아요. 뭐 긍정이든 뭐 아니든 난 괜찮아 하고 그냥 넘기는 그런 모습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뭔가 글을 써도 뭐 이게 합평 같은 거라도 제가 계속 뭔가 코멘트를 그 사람 읽기 전에도 막 코멘트를 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어떤 뭔가 조금 더 성숙하신 분은 가만히 그냥 난 니네 피드백을 기다릴게 라는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딱 서른 뭔가 그리고 또 뭐 대기업도 다니고 있고 회사원이고 되게 안정적이겠다라는 무난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남들을 봤을 때가 있어서 그런 대사를 저는 되게 좀 진심으로 썼던 대사인 것 같습니다. 또 대사 중에도 보면 이제 왜 이렇게 사과를 많이 해요? 그렇게 미안한 일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대사도 있고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그리고 또 그 금수생인 주인공이 이제 제가 저를 못 믿어서 그래요. 뭐 이런 대사들이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이거 감독님 참 대사를 잘 쓰신다. 물론 이제 이 영화에 맞게끔 쓰시는 걸 텐데 시나리오 쓰실 때 대사 선택은 어떻게 주로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그게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대사를 보통 제가 마음에 드는 대사는 한 번에 쓰는 편인 것 같고 제 입맛에 좀 많이 맞춰서 쓰게 되는데 제가 귀성길 같은 경우에는 배우님들이 다행히 되게 제 입맛에 맞춰서 입에 맞춰서 막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긴 하셨어가지고 근데 뭐 대사를 쓸 때는 정말 전 좀 중얼중얼 대면서 쓰거든요 시나리오 자체를 직접 이렇게 네 제가 직접 뭐 서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뭔가 저 그냥 견습생이라니까요 뭐 이런 말들이 또 당시 저한테는 제 뒷모습을 다 투영하고 싶었던 캐릭터들이니까 그게 저한테는 조금 자연스럽게 잡혔고 그거를 배우님들이 자연스럽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가 그린 캐릭터 내의 자연스러움을 좀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캐스팅 얘기가 있는데 그 두 분 캐스팅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배우 뭔가 귀성길을 쓰면서 그려지던 이미지가 없었던 조금 유일한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추천도 많이 받았고 그때 당시에 조 감독이었던 친구가 추천을 해준 두 배우분을 만나서 되게 많은 깊은 대화를 해보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나 이 배우랑 먼저 해야지는 아니었었고요. 근데 제가 특히 영주는 따뜻한데 안 따뜻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보는 당시 30대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많으셨고 그게 조금 학습화된 따뜻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데 워낙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이어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신 것 같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끝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저는 끝부분이 참 이 영화의 백미인데 알람 소리에 깨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견한 게 제가 잘하는 것이다라는 그 쪽지와 이제 케이크 쿠키 레몬 파운드 케이크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컷되면은 이제 그 쫓겨난 곳에 또 쭈그려 앉아 있고,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은 이제 버스를 타고 그 무릎 위에 그 파운드 케이크가 올려져 있는 모습이, 저는 그 이 영화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막 과하지도 않으면서도 충분히 그 작은 선의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품어 안을 수 있는 따뜻한 온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귀성길이 그렇게 아쉽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내려가는 길이. 그 장면은 어떻게 감독님 원래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사실은 그 장면이 조금 뭔가 그 다음, 지금은 삭제된 그 다음 장면을 위한 장면이었는데, 원래는 영주가 그 빵을 들고 간 레몬 파운드 케이크를 들고 간 장면 바로 다음 컷이 뭐 엄마는 완전 뒤집어져서 이제 대기업을 그만 이렇게 쫓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엄마가 너무 실망하고 있고, 집안 분위기는 너무 안 좋은 명절인데 자기가 용돈을 주려고 하지 않았던 외삼촌만 그 썰어놓은 빵을 되게 불청객인데 맛있게 먹는다. 그래서 영주가 되게 침울하게 그걸 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웃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그 장면 촬영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중복되는 느낌도 있었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비틀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정말 이 두 사람이 완벽히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고 다시 나아가는 걸로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 장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알람 울리 저 계단 씬에서 이렇게 신발 앞을 만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어떤 의미로? 그 되게 영주가 말도 표현을 잘 하지 않고 할 때는 또 굉장히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설정을 배우님이랑 저랑 같이 가졌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분출할 수 있는 무언가 있다면 저는 긴장되면 손을 엄청 뜯고 계속 뭔가 발을 이렇게 차는 습관이 있는데, 배우님도 자기도 뭔가 그게 뭔지 알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아는 뭔가의 습관이,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거기에 화를 내거나 분출하는 게 아니라 희지처럼 뭔가 불안해도 그걸 분출하는 게 아니라 나만 하는 행위들로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그걸 또 발견하는 건 영주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영주가 그 까진 신발을 그냥 까졌네 정도로 하다가 이제 지쳐서 정말 고되게 잠든다 정도의 그 설정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시간에 맞춰서 알람이 울리고 깨고 그러면서 그 엔딩을 쭉 가는 게, 만약에 이제 그 찍지도 않았던 그 장면이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이 좀 묻혔을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고, 그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으로 재계약이 안 된 그 상황이 너무 어떻게 보면 슬퍼서 이 둘의 일종의 뭐 짧은 우정이 좀 묻혔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감독님은 시나리오 쓰실 때 피드백 좀 많이 받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처음 시나리오 썼을 때는 막 피드백을 강제로 스태프들한테 나한테 한 줄씩이라도 피드백을 줘라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제가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때 보여주고, 대차게 수용에 까이고 뭔가 수용도 하고 안 되는 거는 고집을 가지고 가져가기도 하는 편입니다. 피드백을 그래도 꽤 받으려고 노력을 의식적으로 좀 하고 있는 사람. 사실 한번 받을 때마다 이렇게 그 가슴에 돋는 이 저항감도 한편으로는 있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된다 숙명도 있고, 아무래도 그 온탕 냉탕을 오갈 것 같은데 주로 온탕을 많이 가신 편이세요? 아니면 냉탕을 많이 가신 편이세요? 시나리오 쓰는 작가상을 많이 아는. 항상 근데 어떤 코멘트를 받아도 이렇게 막 좋은 건 잘 안 들리는 것 같고요. 뭔가 좋은 거 들으면 기분 좋지만 그래 그러니까 뭐 사실은 나도 답답해서 받는 코멘트들이 많아서 뭘 고치고 싶은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읽는지 모르겠다라면 저는 이제는 좀 그냥 담담하게 지옥불에 앉아 있는 느낌으로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저만 그냥 얼굴 붉어지고 뭐 노력해볼게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이제 어쨌든 장편도 만드셔야 되고 거기에 일희일비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담대하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요렇게 이미지가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여기 아마 제과점 박스인 것 같아요. 이 박스 레퍼런스는 김용모 제과점, 김용모 과자점인가요? 라는 질문
들어온 거고 케이크 몇 개를 만드셨는지 영화를 만들 때 그리고 아마 촬영 시기가 명절 근처였나 그러면 이제 남은 케이크 누가 가져가셨나? 아, 일단 저희 박스 레퍼런스는 김영모 과자점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쓸 때 제가 어렸을 때 먼 친척한테 받았던 김영모 과자점에 되게 유명한 네네 그거를 떠올리면서 쓰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아, 그 케이크 몇 개 만드셨고 누가 가져가셨는지. 이게 제가 다행히 그 음식 영화제여서 정말로 굉장히 유명한 푸드 그 영화 음식 전문가분에게 멘토링을 받았고 못 먹는 케이크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그 되게 중요한 디테일샷을 찍었던 거는 못 먹는 케이크로 완전 했었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케이크는 배우 액팅 위해서 3개만 있었고 못 먹는 애들로 4개 해가지고 저희가 평택에서 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파티시님이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디자인을 다 같이 해주신 거라 어렵게 공수를 해서 저는 못 먹었는데 그 촬영팀이랑 조감독이 그 남은 영주가 먹고 남은 거를 먹고 있는 걸 되게 보기 봤어요. 그냥 보기만. 네, 아, 너무 지쳐 있었어가지고 제가. 아, 몇 회차 정도 찍으셨어요 이거? 저희는 2023년 1월 딱 그 설날쯤에 4회차 찍은 것 같습니다. 왜 그 시기를 선택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좀 아무래도 명절이라는 그 작품의 시기를 조금 맞추시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프리 프로덕션을 하다 보니까 그때가 딱 프로덕션 기간으로 걸리신 건지. 사실 뭔가 명절에 찍는 거는 조금 저한테는 좀 악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장비 문제도 있었고 저희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조명 감독님도 되게 활발히 활동하고 계셨어가지고 그걸 맞추는 문제도 있었어가지고 되게 명절 한 2주 전? 한 일주일 전에 찍었는데 다행히 그래서 동서울터미널 앞에 굉장히 버스가 많아서 기뻤어요. 예, 어쨌든 답변에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모 과자점이 되게 유명한 과자점이군요. 네. 디렉션에 대한 좀 질문인데 연기 디렉션. 사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배우분들 표정이 유독 눈에 많이 가더라. 그리고 배우분들하고 어떤 부분도 좀 소통하면서 연기를 좀 부탁드렸는지. 영주한테는 정말 감정이 삭제된 이런 건 아니지만 영주가 터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영주가 쉽게 안 웃어야 되고 울지도 않아야 되고 정말 그냥 무표정으로 하되 본인은 진심인 거다. 근데 그런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대화가 좀 오래 걸렸고 이다영 배우님이랑 저희 작업실에 둘이 앉아서 막 근데 나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런 걸 맞춰가는 게 좀 오래 걸렸어서 오히려 뭔가 대사에 어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보다 영주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더니 배우님이 어느 순간부터 영주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다. 영주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라면서 조정을 할 수 있었고 희지는 되게 그냥 시나리오만큼 해주면 된다라는 느낌이 제가 좀 있었어요. 정말 부산하게 움직이고 계속 쫑알쫑알 얘기하는데 그게 다 사과고 계속 또 그런 혼자 슬펐다가 또 혼자 열심히 또 해보다가 이런 모습들이 정말 그냥 숨김없이 다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여서 네, 정화 배우님이 또 그걸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화 중에서 이제 영주와 희지 둘 다 감독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지 질문이 있어서. 저는 사실 아직도 희지한테 굉장히 가깝고 왜요? 지금은 막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희지인데 겉으로는 영주이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사람들이 내 영화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내 글을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라는 말도 사실은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영화 감독이라고 불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영화를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하는 건 그래도 난 영화인 것 같은 내가 제일 좋아하고 이런 반발심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람을 진짜 초조하게 만들더라고요. 인정은 받고 싶은데 나도 내 부족함을 알고
근데 이제는 그거를 좀 담담하게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 되었고요. 뭐 나이가 먹어서는 아닌 것 같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감독님이 주신 시나리오를 읽긴 했었는데 또 대화를 나누니까 또 그 시나리오가 또 생각이 나면서 견습생 그 아이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사실은 많은데 오늘 한 분이기도 하고 너무 또 제가 질문을 또 몰아 막 하면 또 곤란하실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전에 일하던 곳에서 추석 선물로 알바들은 아모레 종합 3호, 정직원들은 수제약 고추장을 줬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렇답니다. 왜 그런 걸 가지고 차별할까요? 저는 진짜 그게 쪼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사러 직접 당근 거래를 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선물 세트 같은 거를 받지 못해서. 근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 좀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겠지만 되게 계급화를 시키는 것도 되게 그래 정말 자연스러운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주 손톱 2번 물음표 물어뜯던 습관은 감독님의 디렉션이셨나요? 네. 아달리는 말씀하셨던 그런 손톱을 계속 뭐 물어뜯고 이런 게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손톱을 물어뜯진 않고 옆에 살을 막 뜯는데 그게 좀 사람을 위안을 주기도 하고 이래서 배우님이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라고 해서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뭐 얘기를 하다가 손을 뜯으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셨어요. 저희가 뭔가 여기서는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어떤 뭔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제가 말을 좀 중요하게 계속 가져갔었는데 그때마다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액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네, 뭐 이 정도 할까요? 어쨌든 저는 뭐 최근에 감독님 장편 시나리오도 읽기도 했었고 그리고 기성기를 다시 보면서 감독님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기성기를 극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되게 좀 남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어쨌든 저희는 뭐 어쨌든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위로와 연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들도 들고 기성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객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았나라고 자평을 해봅니다. 감독님 뭐 앞으로 계획들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계획은 저는 끝까지 영화를 좀 업으로 삼아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장편 시나리오를 현재에서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서 지금도 이제 밤을 새러 가야 하는 상태고요. 하면서 이제 영화 연출팀으로도 일을 하고 있고 하다 보면 진짜 힘든데 하려는 사람도 많고 잘하는 사람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이런 상영 자리가 저한테 진짜 소중한 것 같아요. 내가 업으로 삼아 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계속 들고 그 환상 같지만 이런 게 조금 현실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이 좋은 날 아니면은 조금 힘든 날 요 극장에서 이 관객들의 이 따뜻한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힘도 얻고 또 앞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꿈을 향해서 계속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큰 에너지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이제 소라트 시네마라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네마테크 극장이거든요. 시네마테크 극장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고전 영화, 예술 영화, 그리고 한국의 독립 영화, 그리고 단편 영화들을 계속 상영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봉작들도 물론 간혹 틀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영화들 많이 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극장의 주인은 관객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오늘도 돌아가시는 길 감독님도 그렇고 관객 여러분들도 그렇고 따뜻한 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 좋은 날 많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